1990년 대한민국 모두가 희망에 부풀어 미래를 향해 달려가던 그 시절, 그러나 그 빛 뒤에 가려진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한 젊은 영혼의 웃음소리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한 가족의 삶을 산산조각 냈고 경찰의 추적은 단 하나의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미궁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날의 진실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붉은 목도리 뒤에 감춰진 미스터리, 그 진실을 찾아 언솔브 미스터리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김은하 씨가 있습니다. 당시 20살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 후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섰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그녀가 다니던 학교 근처의 한 서점, 집에서 서점까지는 불과 15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서점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은 단순히 집을 나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하 씨는 그 어떤 징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남긴 메시지도, 가족에게 남긴 쪽지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동네 버스 정류장 근처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어머니가 직접 짜준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 붉은 목도리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은하 씨의 상징과도 같았죠. 하지만 그 목도리가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간의 타임라인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1990년 11월 12일 오후 5시 30분 은하 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와 헤어집니다. 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특별히 불안해 보이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후 5시 45분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할 서점의 사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조금 늦을 것 같다는 전화를 남깁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어머니가 서점에 전화를 걸어 은하 씨의 안부를 묻습니다. 사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답하고 어머니는 그제야 불길한 예감을 느낍니다. 11월 13일 은하 씨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초동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11월 15일 가족의 끈질긴 요청 끝에 공개 수사로 전환됩니다. 경찰은 버스 정류장 주변 탐문 수사를 시작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11월 17일 은하 씨의 유일한 단서였던 붉은 목도리가 사건 현장에서 5km 떨어진 한강변에서 발견됩니다. 목도리는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그 위에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범죄로 전환됩니다. 목도리에서 발견된 핏자국은 은하 씨의 혈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은하 씨의 남자친구, 친한 친구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서점 사장까지 이들은 모두 알리바이가 명확했습니다. 은하 씨의 남자친구였던 박민준 씨는 당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는 휴가 기간에 은하 씨를 만난 적이 있었지만 사건 당일에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부대 기록을 통해 완벽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은하 씨 가족의 진술이었습니다. 은하 씨의 아버지는 그녀가 사건 며칠 전 낯선 남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하 씨의 어머니는 딸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는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한 형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은하 씨가 서점 사장에게 걸었던 전화 기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통신 기록 조회 결과 그녀는 서점 사장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또 다른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발신 번호는 공중전화였고 통화 시간은 단 5초. 이 통화 기록은 수사 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그 공중전화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공중전화는 은하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서점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왜 그녀는 서점 바로 앞에서 조금 늦겠다는 전화를 걸었을까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공중전화 발신 번호는 02XXXX7777. 이 번호는 1990년대 초반 강남 지역에서
불법 사금융 사업을 하던 한 조직의 사무실 번호였습니다. 은하 씨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오래전에 만료되었습니다. 은하 씨의 부모님은 2010년대 초반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분은 끝까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은하 씨가 사라진 날 그녀의 다이어리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믿어요. 내일의 햇살이 다시 떠오를 것을. 이 글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남긴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였을까요? 우리는 그녀의 목도리에서 발견된 핏자국 그리고 마지막 통화 기록만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붉은 목도리는 그날의 미스터리를 영원히 간직한 채 빛바랜 사진 속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는 작은 조각들을 찾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날 은하 씨는 왜 서점 바로 앞에서 멈춰 섰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걸었던 5초간의 통화는 누구에게, 그리고 왜 걸었던 것일까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끝없이 추적하는 이유입니다. 언솔브 미스터리,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미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